제시된 키워드로 짚어낸 사회 문제, 키워드 포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2018년 최저시급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 환산액은 157만 3,770원인데요. 지난 2010년 이후 첫 두 자릿수 인상입니다. 재계와 자영업자들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소득 증대와 고용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치밀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그동안 최저시급 인상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2018년도 시간당 최저금액이 7,53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상액이 1,060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까? 네, 최저임금이 1년 사이에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16.6%에 이어서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번 결정 과정이 궁금해요. 이게 양측에서 주장한 임금은 어느 정도 선이었나요? 네,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경영계는 4.2% 오른 6,740원을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590원의 격차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며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양측에 통보했고요. 네. 결국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 경영계는 12.8% 오른 7,3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투표에는 각 9명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했고 15대 12로 노동계안이 채택됐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에서 내어놓은 금액이 채택이 된 거군요. 그러면 이 최저시급을 월급 환산액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유급 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 근로 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올해보다 22만 1,540원 오른 157만 3,770원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 최저시급에 영향을 받을까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46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26.3%로 전체 임금 노동자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4명 중에 1명꼴이면 상당하는군요. 자, 그러면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달라지는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사용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고요. 네.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 증가에 따른 근로세와 퇴직금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올랐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서로가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양측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자 입장부터 좀 살펴보죠. 최저시급의 인상이 사실은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하고 있지만요. 네.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네티즌의 의견을 봐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근로자들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월급 오르는 게 가장 크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소득이 오르고요. 네.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들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22만 1,540원이 오르게 됩니다. 월급만 오르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 근로수당 등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의 시급은 1.5배가 더 지급이 되는데요. 가령 주당 야간 근로를 3시간씩 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근수당이 올해 29,115원에서 내년도에는 33,885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늘어나는 이 월급과 수당만큼 또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좀 증가할 것 같네요. 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를 두고 추정해보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9시간의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소득세는 120% 선택 기준으로 올해 6,340원에서 내년에는 11,390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단 최종세액은 각종 공제 내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로자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로 또 풀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용주로서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최저 비용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또 고용 관련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산재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사용자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들이는 비용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는 보험률이 0.65%인데 반해서 사용자 부담 비율은 0.90%에서 1.5%로 각각 달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그만큼 더 크게 됩니다. 네. 각종 인건비 항목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또 고용주 비용이 대폭 추가된다는 걸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 측의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대기업이야 추가 비용이 들어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영세한 자영업자들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네, 아무래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1,060원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서 당장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모두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네. 사업장 규모나 매장 매출, 일의 강도 등이 다 다른데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업체 규모별 차등 지급이라는 자영업계 요구사항이 이번에 최저시급 협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최저시급은 다 똑같고 그리고 또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를 또 줄여야 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최악의 상황으로는 폐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청년 창업자들 역시 취직이 안 돼 겨우 창업에 나섰는데 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고 다시 백수로 돌아가게 됐다며 한숨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편의점 점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매달 57만 6,67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데 결국 자신이 가져가는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이런 최저시급 인상 부담이 고스란히 영세한 자영업자들 몫으로 좀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매장 운영에 아르바이트의 고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에 당혹감을 비치고 있는데요. 네, 한 투자회사의 예측에 따르면 편의점 동일점 신장률이 2%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6% 상당 상승하면 가맹점주 순수입은 9%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정부가 이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관련 대책을 내놨죠. 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내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또 고용 감소 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서둘러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 중 3조 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 간격차인 9%포인트 상당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고요.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합하면 전체 지원은 4조 원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규모를 두고 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인건비 지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맞서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 2천억 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은 졸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발표한 지원 규모는 4억 원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는 그걸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러면 앞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부담한 인건비가 15조 2천억 원이라고 주장했댔잖아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네. 중기중앙회의 추정치는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고용통계를 기반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대 보험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한 건데요.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는 295만 9천 명으로 이들에 대한 내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1조 8,967억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최저임금 이상인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을 받는 근로자들도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상분이 3조 3,491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약속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10조 원 이상을 또 내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지금도 중소제조업체의 30% 정도가 적자를 내는데 더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정부와 재계 간의 입장차가 큰데요. 문제는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런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원을 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어긋나고 경쟁력을 상실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경제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을 만도 합니다. 사실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재원 조달 방법도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정부 계획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8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2020년에는 16조 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할지가 의문이에요. 최저시급은 일단은 올랐고, 그리고, 임금 인상분을 100% 정부가 사실은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고, 그게 현실인데, 그러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네, 그들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는 건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나온 답을 보면요. 신규 채용 축소가 56%, 감원이 41.6%, 사업 종류가 28.9%였습니다. 사실 현재도 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는 최저임금이 연평균 7%가량 오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100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정부 대책에 협조적으로 나올까도 의문인데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고용 감소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유소나 편의점 등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 즉
즉 무인 계산대 설치 등 자동화를 통해 고용 인력을 더 줄이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와 반대되는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쪽도 있나요? 네,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카드 수수료 최대 0.7% 인하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상가 임대차 계약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인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또 현행 9%인 보증금 임대료 인상을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전체 상가 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 보증금을 올리는 대책도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대책들이 아직 실행 전이라서 이런저런 축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측 부담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지원책으로 또 다른 대책도 나와 있나요? 네, 프랜차이즈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 완화, 복합 쇼핑몰 영업 규제 대상 포함, 상업보호구역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 제한 등 이러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 완화를 비롯해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 행사, 물품 구매 강요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복합 쇼핑몰 출점 제한각 같은 각종 규제가 본격화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과연 이런 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네, 입지, 영업시간 규제의 반사이익은 온라인 기업들에만 돌아가고 또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소비자 편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유통대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유통대기업의 입장도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대형마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0% 안팎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마트 3사의 지난 1분기 매출 신장률이 마이너스 1.9%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구조적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 둔화를 겪고 있으니까 이런 대기업들의 상황들도 살펴봐 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최저시급 인상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책과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통가가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입장차도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2021년까지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시행된 뒤에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 후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UC 버클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음식점들이 고용을 줄이지 않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전문가의 평가와 국민들의 의견 모두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저시급 인상에 관련돼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빠르게 오르는 최저시급이 우리 경제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심초희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